아, 아.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시간이 11시가 되기 때문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편하게 앉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판촉사원으로, 네, 네, 지난주에는 제가 판촉사원으로 올라왔었지만 오늘은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회계연도 저희 첫 강의를 맡은 ABO 의원입니다. 네,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첫 번째 강의지만,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물론 이제 사업 설명이긴 하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는 아메이 비즈니스, 그리고 제가 요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그냥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아메이 비즈니스와 그다음에 우리가 내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의 아메이 사업이 또 다르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똑같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메이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들이 정말 다양하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애기 키우는 애아빠가 어떻게 아메이를 생각하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잡은 컨셉은 이 커스터머 비즈니스, 그러니까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라는 방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해 잘 모르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저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캐시플로우라는 모임에 경제금융 관련된 보드게임 하러 갔어요. 놀러. 예, 보드게임 하러 놀러 갔다가 저희 스폰서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아메이 비즈니스에 관련돼서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했던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에 이 캐시플로우 모임을 처음 참석을 했는데, 그곳에서 경제금융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대학원을 전공한 게 이제 창업하기 관련된, 스타트업 관련된 전공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대학원에서 배우는 것들보다 이곳에서 배우는 게 훨씬 더 실용적이고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곳에 계속 와봐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 캐시플로우 모임에 계속 참여를 하게 됐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제 와이프가 됐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여자친구한테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캐시플로우 처음에 참석을 하고 나서 이 모임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모임을 운영하시는 분이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 사실 아메이에 대한 편견이나 이런 게 심하지는 않았었는데 모르는 거였어요. 아메이가 뭔지 잘 몰랐었어요. 그때가 제가 20대 때였고 하다 보니까 몰라서, 제 기억에 그때 당시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캐시플로우라는 모임에 왔는데 이 모임에서 배우는 게 너무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여기서 배우는 것들을 내가 꾸준히 한번 배워볼 생각인데, 이 모임을 운영하시는 분이 아메이라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야. 근데 내가 이 아메이 사업이 뭔지 잘 몰라서 혹시나 내가 한번 알아보고 괜찮으면 그때 이야기를 할게 라고 하고 캐시플로우 모임을 계속 참석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동안 아메이 얘기를 하나도 꺼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잘 몰랐었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 동안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우연찮게 제가 원래 계획했던 플랜 A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깨지게 되고, 내가 더 이상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도구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생각이 났던 게 누구였냐라고 한다면 이 캐시플로우 강사님이었던 저희 스폰서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한번 만나고 싶다. 내가 생각했던 이 내 인생의 플랜이 지금 조금 망가졌는데, 지금 내가 더 이상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 스폰서님을 만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강남 구반포에 있던 그 강남 매장에서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생각하는 꿈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의 스폰서님이 이야기했던 꿈이 제가 생각하는 큰 꿈이라고 했던 것들,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큰 꿈이라고 했던 것이 저희 스폰서님의 꿈 로드맵 있잖아요. 로드맵에 저기 한쪽 구탱이에 있더라고요, 제 꿈이. 그래가지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분이랑 좀 같이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이분은 이 구탱이에 있는 거니까 내 거 이루는 거 이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이 아메이 사업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지 아메이에 관심이 있던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물어봤던 거죠. 그러면 지금이야 이제 스폰서님이랑 그때 이제 형님이었죠. 그러면 제가 형님하고 뭔가를 하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얘기했더니 저한테 했던 얘기가 딱 하나였어요. 그러면 내가 아메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메이 사업 설명 한 5번 정도 들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었고, 그때 당시에 저는 어차피 직장도 다니고 있었고 대학원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강의를 듣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난이도가 낮잖아요. 그냥 강의 5번 정도 들어보면은 같이 할 수 있다는데. 그래서 네, 그럼 같이 들어보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사업 설명을 3번째 듣고 나서 이제 이 사업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걸 진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그 결정을 하고 나서 그 주에 제가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서 지금의 와이프를 처음 가입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0%때 제 여자친구가 같이 0%로 이제 그렇게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제가 뭐 스폰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업을 처음에 했었지만 0%로 같이 시작했다는 거. 네, 전혀 모르는 채로 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진짜 사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제 여자친구가 이제 보라색을 되게 좋아해요. 보라색을 좋아해가지고 샴푸가 필요하다 그러길래 보라색 볼륨 샴푸, 볼륨 샴푸를 이렇게 전달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또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제 여자친구는 원래 아메 샴푸는 좋아서 이렇게 뻑뻑한가 보다 이러면서 쓰던 사람이었어요. 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진짜 초보자,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사업을 하다가 지금까지 이제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결혼도 하게 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아메이 사업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창업학 석사과정을 하고 있었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것만으로는 이게 제 삶의 답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딜레마였던 건 뭐냐면 대학원 수업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재밌었고 거기서 만난 분들 다 좋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창업학을 갔던 이유는 제 개인적인 제 사업을 하고 싶어서 갔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한창 있었던 그 딜레마가 뭐였냐면 창업학 석사를 가르쳐 주신 분 중에 사업가가 한 분도 없었다는 거예요. 네, 다 학자분들이 사업에 대해서 알려주지 실제로 사업을 하신 분들이 알려주신 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참 많이 딜레마였었고 제가 대학원을 이제 1년 반 석사를 또 마치지도 않았어요. 중퇴를 했거든요.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다 중퇴했길래 이제 저희 스폰서님도 심지어 또 중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복제하자. 나도 중퇴.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이제 중퇴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학원을 1년 반 동안 다니면서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강의가 딱 하나가 있었어요. 무슨 강의였냐면 지금 이제 그 벤처 투자를 하시는 그 권도균 대표님이라고 있거든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여러분 혹시 이니시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인터넷 결제할 때 이니시스페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이니시스페이를 창업하신 분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모바일 결제도 없었고 온리 컴퓨터 결제였는데 컴퓨터에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 이니시스페이 하나밖에 없을 때 그걸 창업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대학원에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기억이 남는 게 뭐였냐면 어떤 사람이 물건을 결제를 하면 그 결제 금액이 이니시스페이 그 회사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회사로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취소를 하거나 뭔가 마음의 변동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카드사나 업체로 바로 넘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한 3일 정도 갖고 있다가 넘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놀라웠던 건 뭐냐면요. 3일치의 결제 금액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 회사가. 근데 3일치 결제 금액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한 1년 이자만 200억이 넘게 나온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회사의 모든 직원이나 모든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하고 항상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저는 너무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이게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시스템을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이게 제가 대학원 1년 반 동안 남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매달 수입이 들어오게끔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때 당시에 한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나서 아메이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30대 중반이 되고 이번 달에 또 이제 영리더 이제 미팅이더라고요. 더 이상 영리더로 올라오기가 되게 부끄러운 좀 부끄럽긴 한데 제 주업은 애아빠입니다. 애아빠. 이렇게 애를 키우고 있어요. 왜 주업이 애아빠가 됐냐면 지금 이제 직장을 안 다니기 때문에 제 주업이 애아빠고 실제로 애아빠를 하기 위해서 직장을 정리를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제 주업인 거고 다른 주업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도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 강사도 하고 있고요. 뭐 유튜브라든지 블로그, 그다음 지금 공부방 사업도 지금 진행을 했고요. 네. 교육회사 지금 예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임시적으로 제가 매 시즌마다 이제 포도 판매 시즌별 직업을 또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 좀 말씀드리겠는데 어저께 이제 저희 아파트 이제 드디어 제가 예전에 꿈 발표할 때 아파트로 가고 싶다는데 아파트 이사 갔거든요. 2달 전에. 그래서 아파트에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동구매 잠깐 진행했는데
잠깐 사이에 한 80박스도 주문 받았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나 그런 커뮤니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도 요즘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도 판매 시즌을 지금 또 열심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 일들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한 8가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야, 너무 바쁘지 않아?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바쁜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렇게 바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집에서 잠깐 홈미팅이 하나 있어가지고 집에서 홈미팅 하는 거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홍상희 리더님이 집에서 홈미팅을 하는데 옆에서 이제 사진 찍는 서포트 잠깐 하고 제 방에서 제가 할 거 하다가 애기 데려오고 마트 가서 잠깐 필요한 거 사고 밤에 이제 여기 강의 준비하고 이게 그냥 제 어제 일과의 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막 되게 많은 걸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바쁘지는 않은 삶을 살아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작년 12월 30일 기준으로 퇴사를 했거든요. 이게 퇴사각이 나와서 퇴사를 했어요. 원래 퇴사의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닌데 회사가 이제 원래 있던 곳에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하면서 제가 거기까지 출퇴근하기가 어렵게 되다 보니까 이참에 좀 퇴사를 해야겠다. 이게 결정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거를 결정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냐면 작년 한 10월 11월쯤에 저희 아기를 이제 집에서 키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출퇴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남은 시간에 계속 제 사업을 하고 다른 일들을 하고 밤 늦게 들어가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평일에 이제 밤에 들어가면은 항상 아이가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잘 보지 못하는 거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잠깐 보고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주말에 어느 날 스케줄이 없을 때 이제 아이를 이제 보는데 아이가 이제 저를 쳐다보는 모습이 웬 이상한 아저씨가 우리 집에 있지?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게 사실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이게 맞나? 이게 진짜 맞나? 이런 삶이 맞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마침 이제 이렇게 회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서 그냥 결단하고 도전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다. 정리를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회사를 정리하고 작년 12월 기준으로 제가 퇴사를 한 이후로는 지금까지 제가 출근을 안 하고 있어요. 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이제 저랑 결혼할 때부터 출근을 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집에 있는 백수인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집에서 이제 홈미팅을 하는데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출근을 안 하시나요? 이 일을 안 가시나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청년 실업의 한 축을 맡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집이 이렇게 여유가 있거나 이랬던 건 아니어가지고 제가 20살 때부터 시작한 남의 일을 많이 시작을 했어요. 아르바이트부터 해가지고 제가 20살부터 29살까지 2주 이상 쉬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다닐 때도 일을 계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도 하고 직장을 다닐 때 방학 때는 무조건 뭐 직장 같이 구해가지고 또 단기로 해가지고 직장도 다니고 군대 가기 전에도 직장 다니다 군대 가고 군대 갔다 와서도 직장 다니다가 퇴사하고 복학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일을 29살까지 했는데 이게 29살이 됐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분명히 쉬지 않고 나는 계속 일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삶이나 내 통장에 있는 돈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포함을 했을 때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남아있는 거는 이제 많죠. 마이너스가 많이 남아있었어요. 학자금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빚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뭐 남들보다 뭐 대충 살거나 아니면 뭐 놀면서 이랬던 건 아닌데 왜 나는 남들에 비해서 여유 있는 삶이 아니지라고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냈던 결론은 내가 남의 일을 해서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내 임금을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들에서 계속적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상태로는 내가 원하는 삶을 계속 살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저를 고용한 사람이 차를 바꾸고 저를 고용한 사람이 여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내가 생각했던 삶이랑은 좀 다른 방향인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이 29의 이 캐시플로우 모임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결정을 한 거죠. 내 일을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제 첫 번째 제 일은 아메이 비즈니스 전에 제 개인적인 사업을 한번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아무것도 지식이 없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건 다 아르바이트에 관련된 지식, 남들 밑에서 월급 받는 정도 이런 정도의 지식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돈을 만드는 방법 자체를 아예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업이 잘 안 되게 되고
그때 스폰서님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아, 이게 아메이 사업이 그때 당시 아무것도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거를 시작해야겠다 해서 나의 일을 아메이 사업을 29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메이 사업이 뭐 처음부터 큰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사업을 되게 잘했던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찌됐든 조금씩 나아지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면서, 올해부터는 제가 온전한 나의 일들을 계속 늘려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일들 중에 단 한 가지도 제 일이 아닌 것들이 없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왜 뭐 바쁘냐 바쁘지 않냐 이걸 떠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냐라고 한다면,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그냥 제 일이기 때문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제 일을 하면요, 여러분들 밤새서 해도 재밌고요, 내가 피곤해도 재밌고요, 잘 안 되면요, 잘 안 되는 대로 또 즐거움이 또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요즘 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요즘 제가 살고 있는, 제가 지금 지내고 있는, 제가 아메이를 어떻게 만나는지 이런 부분들인데, 오늘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좀 어떤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해왔냐면, 아까 커스터머 소비자에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소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아메이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비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정의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화나 용역을 소모하는 일, 또는 돈이나 물자, 시간, 노력 같은 거를 써가지고 없애는 일이 소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소비는 뭘까요? 다 소모하고 내게 없어지는 일들을 바통 소비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제가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서 다큐멘터리에 좀 많이 빠져가지고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 EBS 이런 데서 다큐멘터리 보면 되게 좋은 영상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최근에 본 영상 중에 하나가 이 자본의 대물림, 돈의 진실에 관련된 부분인데, 물론 여기에 제목은 부의 불공평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제목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부의 불공평이라고 하는 게 맞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원래 자본주의는 부의 불공평이 정상인 시대거든. 정상인 흐름이거든요. 근데 마치 부가 불공평이 되면 안 된다는 식의 뉘앙스를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제 뭐 교양 방송이라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의 불공평 시대고 자본이 대물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요, 부자의 비율이 31.9%, 뭐 중산층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를 바래요. 부의 편중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현실은 어떻죠? 생각은 한 58%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현실은 거의 84.4%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했던 것보다 부의 쏠림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많은 부자들이 갖고 있는 부의 양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거를 피라미드 모양으로 좀 다시 보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위 0.9%가요 전 세계 부의 43.9%를 차지하고 있고요, 상위 10%가요 82.8%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파레토 법칙이라 해서 2대8 법칙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20%가 80%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부에 있어서는 그게 깨진 지 오래됐어요. 근데 여기서 부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 있죠. 일반 사람들 얼마 갖고 있냐라고 보면 56.6%가 전 세계 부의 1.8%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부의 편중이 좀 많이, 그러니까 부의 편중이 심해졌을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뭔가 물건이 판매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뭐 물건이든 서비스든 뭔가가 판매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보면 거의 제가 생각하는 거의 대판매의 시대인 것 같아요. 대판매 시대다. 그래서 그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유망 직종 중에 꼭 하나로 나오는 직업이 이런 직업들이 있죠. 쇼호스트라든지 뭔가를 잘 파는 그런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이런 온라인 세상에서 또는 오프라인 세상에서도 열심히 파는 능력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부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연예인 중에서도 이렇게 잘 파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 방송에 별로 나오지 않지만 큰 부를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도 종종 방송에 나오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결국은 잘 파는 것이 능력인 시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잘 파는 방법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도 큰 부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잘 파는 시스템, 잘 파는 능력을 가진 시스템을 갖고 있는 집단이 결과적으로는 대기업이 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온통 나한테 무언가를 팔기 위한 광고로 가득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오시는 데까지도 정말 많은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를 판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혹을 견디면서 오셨을 거예요. 누군가는 오시면서 이미 쇼핑을 하면서 오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저도 아침에 저희 아침에 이제 10시에 만나가지고 저희가 북미팅을 하거든요. 북미팅을 하는데 앉아서 뭘 했을까요? 커피 먼저 샀죠, 일단. 커피도 소비를 했고요. 앉아서 또 뭘 했냐면 북미팅에 필요한 책도 또 소비를 했어요. 이런 것처럼 그냥 우리는 계속적으로 소비를 하면서 온다는 거죠. 차를 끌고 왔어도 기름을 소비하고 여러 가지에서 계속적으로 누군가 소비를 하고 이렇게 누군가 판매 나한테 못 팔아서 안달인 그런 세상이 돼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피곤해 있는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두 번째 편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본주의 비밀. 당신이 돈을 쓰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EBS에서 또 이런 방송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소비를 지배하는 자본주의 상식입니다. 여러분들 파는 게 능력인 만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소비를 어떻게 하게끔 만드느냐가 능력인 세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라고 한다면 소비자로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매일 조종당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게 누군가로부터 또는 어떤 기업으로부터 계속 조종을 당하면서 소비를 조장을 당하고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소비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 다들 소비 요정 한 분씩 있지 않나요? 그게 나인 경우도 있고요. 저희 집은 이제 저희 아이예요. 저희 아이. 요즘에 이제 항상 느끼는 게 마트 가면 빈손으로 올 수가 없어요. 조그만 거라도 장난감을 하나 지워주고 무조건 집에 와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전이라면 그런 소비가 아예 없었던 것들이 하나씩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진짜 옛날에도 예전에도 막 얘기를 들었었지만 마트에 가면 여러분들 애기가 걸어 다니잖아요. 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애기 눈에 보이는 곳에 애기 장난감이 깔려 있어요. 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 여기 있어요. 저 밑에 있어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그게 최고의 장난감들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뭘 하고 있는데 얘는 다 그걸 보면서 따라다니면서 들고 던지고 뭐하고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게 소비가 장난이 아닌 거죠. 여러분 제 아이가 이제 18개월이 됐거든요. 18개월 된 아기도 이미 이 소비를 조장하는 것에 엄청나게 노출이 많이 돼 있는 채로 살아가요. 여러분 뭐 TV 프로그램은 광고가 안 나오나요? 유튜브는 광고가 안 나오나요? 여러 가지 우리가 뭔가 하는 거에 모든 광고가 나와요. 여러분 카카오톡 다 쓰시죠? 카카오톡에 뭐가 있어요? 위아래로 배너 광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 광고가 계속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물건 구매할 때 여러분 물건 구매할 때 다 내가 선택해서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 EBS에 딱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소비의 결정 요소는요. 의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하고요. 무의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95%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데요. 의식적으로 구매를 한다고 착각하게끔 만드는 것조차도 판매 기술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우리 스스로 잘 보세요. 우린 분명히 오늘 저녁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홈쇼핑에 나오는 고기나 이런 것들 살 생각이 없었어. 난 오늘 저녁에 고기를 살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홈쇼핑에 고기가 나오면서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이 나오고 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저거 사놓으면 어차피 먹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서 가격을 보니까 괜찮네? 저거를 사놓으면 우리 애기를 먹일 수 있겠네? 보통 남편 먹일 수 있겠네 생각 안 하시잖아요. 우리 애 먹일 수 있겠네? 이제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뭘 하죠? 정신 차렸을 때 이미 주문해 있죠. 네. 주문해야지도 아니야.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주문이 돼 있잖아요, 그냥. 또 심지어 저는 이제 제가 사실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홈쇼핑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뭐 연결을 해놓으면 그냥 뭐 번호 하나만으로 자동 결제가 되는 이런 것들 다 연결을 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의식 중에 내가 결제를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막 소비에 관련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무의식이 소비에 대한 권장을 많이 하니까 뭘 할까요? 요즘에 우리 소비를 좀 줄이자 막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소비를 어차피 하게 되는데 우리 이렇게
좋은 소비, 착한 소비를 하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좋은 소비하고 착한 소비 누가 만들어낸 단어일까요? 이것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연 소비자들이 만들어낸 단어일까? 좋은 소비, 착한 소비는 과연 그러면 돈을 안 쓰는 일일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소비를 하지 말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과연 진짜 의식 중에 진짜 제대로 된 필요한 소비들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만들어지고 있는가, 또는 그 소비가 정말 생산적인 소비들을 하는 게 얼마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인터넷에. 그러면 소비를 진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 착한 소비, 좋은 소비를 얘기를 하는데 정말 소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있나? 막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여러분 좋은 소비, 착한 소비도 결국은 다 기업 광고더만요. 검색해보세요. 구글링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소비하는 것도 다 물건 파는 회사고요, 착한 소비하는 것도 어떤 컨텐츠를 파는 회사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너네 어차피 돈 쓸 거면 우리한테 써라인 거지. 너 소비를 하려면 어떻게 소비를 해야 돼 이렇게 알려주는 곳은 없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잘 파는 법을 알려주고 배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있는데 진짜 좋은 소비, 제대로 된 소비를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는 곳은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유니크함이구나.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육 시스템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배울 수 없는 그 유니크함이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이해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아메이 회사만큼 어떻게 제품을 선택해야 되고 왜 제품이 좋은가에 관련된 부분들, 또는 이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을까를 노력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물건을 팔기 위한 노력만 하는 거지 소비자의 선택의 기준을 만들어주는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는 곳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어떤 소비의 그 관점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소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부분을 교육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제가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무의식의 소비를 의식적인 소비로 끌어올리는 역할들을 이 안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소비를 많이 하던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이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의식적인 소비로 변화가 되고 아메이 비즈니스가 훨씬 더 유리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인 소비를 제일 잘하시던 분들이 누구예요? 주부분들이잖아요. 집에서 소비하시고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를 하신 분 중에 사업을 제일 잘하시는 분 중에 제일 많은 분들이 주부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의 수준에서 의식의 수준으로 넘어오게끔 만드는 그런 교육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파는 능력이 이렇게 중요한 시대고요, 잘 파는 능력이 인정을 받는 시대면요, 그것보다 더 상위 개념은 뭘까요? 결과적으로는요, 잘 파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진짜 잘 소비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높은 지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교육을 받고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면 여러분 느끼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이 비즈니스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되게 오래된 친구인데 책도 안 읽고 성장 안 한 친구하고 얘기하기 되게 어려워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그들보다 더 상위 능력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더 이상 그들에게 맞춰가지고 대화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재미없어지는 시점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그들의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의식 수준을 올리던지, 아니면 내가 그들의 의식에 맞춰서 대화를 나누던지, 아니면 나와 맞는 의식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던지,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누군가를 함께 해가지고 그 사람과 성공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원래 알고 있던 사람들하고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다이아몬드가 되면 6레그를 해야 되는데 6레그 중에 원래 알고 있던 사람이 6레그 중에 많아봤자 한 2레그 정도인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의식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이구나, 저는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잘 소비하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잘 배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책에 보면 되게 앞 페이지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희망을 품고 산다는 것은 바로 희망 사항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본주의의 특징은요, 우리가 보통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인 부분은요,
내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바라보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지, 낙천적으로 잘 될 거야, 우리 앞으로 괜찮아질 거야, 세상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런 낙천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바로 이 자본주의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소비의 관점에서 바라본 아메이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소비라는 것은 재화나 용역을 소모하는 일이다라고 아까 사전적인 의미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소비를요 조금 다시 정의를 제 나름대로 그냥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 소비를 통해서 세상의 부가 다시 재분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 많이 보셨죠? 저희 사업 설명을 들으면 공장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유통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가 구매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공장에서 300원에 또는 200원에 생산을 했는데 소비자가 1000원에 구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유통 비용이 200원에 생산한 제품을 1000원에 소비자가 사니까 이 800원이라는 유통 비용이 총판 도매 소매에서 다 이득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 그래프를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꾸로 볼게요. 자, 여러분들 소비를 통해서 돈이 퍼지게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럼 이 1000원이라는 부가 소매, 도매, 총판, 그리고 광고를 하는 업체들, 생산자들한테까지 다시 한번 부가 그러니까 분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소비를 한다는 얘기는 뭘 한다라는 얘기냐면 전 세계에 있는 부가 어떻게 소비를 하냐에 따라서 누군가한테는 그게 많이 흘러들어가고 누군가한테는 적게 흘러들어가게 되면서 이 소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부가 다시 사람들한테 재분배가 되는 행위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소비를 통해서 부가 재분배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소비를 하는 행위 자체가 제일 먼저 뭐가 나가요? 세금이 다 붙어있죠. 그래서 나라로 들어가고요, 유통업자에게 들어가고요, 생산으로 들어가고요, 판매하는 데 들어가고요, 제조업체한테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노동자한테 들어가고요, 사업가한테도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소비를 하는 거, 우리가 소비를 하는 물품 자체들이 이렇게 부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누군가한테 또는 기업한테 다 모든 부를 책임지고 있는 게 바로 소비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소비자들이 무한정적으로 돈을 계속 쓸 수 있으면 걱정이 없잖아요. 아무 문제도 없고.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 모든 부를 책임지는 소비자들이 점점 소비가 위축이 되고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왜 그럴까라고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너무나도 많이 높고 증가가 됐기 때문이에요. 주요 국가들 중에서 우리가 가계부채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GDP 대비, 총 생산량 대비 가계부채 비율로 보면 한국이 4번째로 나오는데요. 이 4번째로 나오는 거는 전세 보증금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예요. 전세 보증까지 포함하면 여기 보신 것처럼 압도적인 1위인 국가가 한국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부의 양, 이게 빚까지 다 포함한 부의 양에서 상당 부분이 이 집이라는 곳에도 많이 들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가계부채가 1위가 된 거죠. 이 가계부채가 1위 됐는데 그럼 내가 가계부채 1등 됐다고 누가 축하해 주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축하해 주는 게 아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세상이 계속적으로 어쨌든 내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가계부채는 늘어나도 그만큼 내가 받는 수입이라든지 내 삶이 괜찮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죠? 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버는 수입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내가 버는 수입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체감 물가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소비가 위축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점에서 볼 때 소비라는 것은 부의 재분배를 시키는 행위인데 이 부의 재분배가 돼야 되는 소비가 위축이 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부의 재분배가 위축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죠? 야, 기회가 없어. 야, 요즘 세상 살기가 힘들어. 야, 요즘은 사다리가 끊긴 세상이야.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소비를 위축시키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은 되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동안은 잠깐 우리가 소비가 확 늘어났던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우리 팬데믹 시장이 오고 나서 갑자기 이제 그동안 소비를 못하고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보복 소비라고 해가지고 소비를 갑자기 했던 시기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1년, 2022년 끝에 올해 어떻게 됐죠? 보복 소비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보복 소비 할 게 없어요. 이제는 너무 힘든 세상이 너무나도 강하게 온 거죠. 보복 소비가 1년 만에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힘든 상황이 오는 거고요. 또 반대로 여기서 말하는 보복 소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때 2020년에 소비를 거의 못했기 때문에 21년, 22년도 이 1년 동안 내가 생각지 못했던,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내 능력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비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무리한 소비를 통해 오히려 더 많이 위축이 되는 상황이 계속 생기는 거죠. 거기다 무슨 일이 생겼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빚이나 갚아야 되는 돈에 대한 이자율이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같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자산의 가치는 떨어진 경우가 되게 많고, 이런 일들이 총체적 난국으로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소비가 안 이루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소비가 안 이루어지면 어떤 게 안 되는 거냐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세금이 별로 안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럼 나라에도 돈이 부족해지겠죠. 그럼 기업들도 힘들어지게 되겠죠. 기업도 부의 재분배를 덜 받으니까. 그러면 기업이 힘들어지면 어떤 상황이 생겨요? 노동자들을 정리를 하거나 위축을 시키겠죠. 그러면 위축이 된 사람들은 회사에 일자리를 잃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또 본인들의 수입이 끊기게 되니까 소비를 더 위축해 가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돌다 보니까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어떻게든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를 하게끔 만드는 거를 우리가 나라에서도 하지만 기업에서도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인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든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세상이 다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기업들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죠. 어떤 노력을 하죠? 기업에서 더 많은 수익 창출의 기회를 계속적으로 나눠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한적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쿠팡이라는 곳에서 제품을 구매를 하는데, 단순히 제품 구매 활동을 떠나서 누군가가 내가 구매한 제품을 링크를 통해서 그거를 구매하게 되면 그 링크를 타서 구매한 사람에 대해서 나한테 수입을 돌려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있죠. 플러스 여기 보시면은 쇼핑할 때마다 최대 5%를 더 적립해주는, 어차피 너가 물건을 살 거면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사. 근데 너가 한 달에 얼마 이상을 내면 내가 포인트를 더 줄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소비자들이 더 많은 수입을, 그나마 쇼핑을 하거나 소비를 하는데 부담을 덜거나, 아니면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너가 소비를 하지만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 수 있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기업들도 힘든 거예요. 기업들도 어떻게든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를 나라가 할 때는 뭘로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죠. 아직은 일부적으로만 기본소득을 시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로봇의 시대가 오고 세금에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들이 오게 되면서 나라에서 기본소득의 세대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본소득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더 부자로서 잘 살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인가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기본소득을 준다는 이유는 뭐냐면, 너네가 돈을 써야 우리한테 돈이 돌고 재정이 들어오고 부가 재분배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본소득을 줌으로 인해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대부분 저희 이렇게 팬데믹이 처음 터졌을 때 전국민 대상으로 돈을 추가로 준 적이 있었죠. 여러분, 그 돈을 난 아직도 잘 갖고 투자를 했다 하시는 분 많이 있으신가요? 별로 없으시죠? 보통 어떻게 했어요? 고기 사드시지 않았나요, 거의? 그쵸? 평소에 내가 좀 소고기 먹고 싶었는데 좀 부담됐던, 투뿔 한우 이런 것들 좀, 이번에 어차피 있는데 들어온 금액인데 이걸로 좀 먹어볼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비하고 이미 없어졌잖아요. 이게 정부가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이유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소비들은 결국 또 누구한테 갔어요?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다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부의 편중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소비를 통해서 부의 편중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소비를 안 할 수는 없고 소비는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지냐? 자본주의는요, 결국은 소비를 계속해서 하게끔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인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본주의의 상위 개념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로 가는 길이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기업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비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데 불구하고 조금 더 돈을 벌게끔 해준다든지, 소비를 하는데도 더 소비를 더 편하게 하게끔 더 할인보다는 더 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돈을 돌려주는 개념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 많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메이라는 회사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미 65년 전부터요, 이 자본주의에 관련된 부분이 막 이런 것들 막 문제가 되거나 가계부채가 막 문제가 되거나 이런 세상이 있지 않을 때 이미 부의 재분배를 먼저 앞서서 하고 있던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아직은 자본주의고 아직 제한적으로만 진행이 되겠지만, 아메이라는 회사는요, 매출에 관련된 부분에 35%를 다시 부의 재분배를 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부의 재분배를 어떤 식으로 해주나요? 이런 식으로죠. 일반적으로 생산자에서 소비자들한테 부의 재분배를 통한 소비 활성화를 만들어 주면요, 소비자들은 또 반대로 소비 활성화로 인한 부의 재분배가 또 선순환이 도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라고 하면 바로 이 이익 실현만을 넘어선 더불어 사는 기업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구조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소비를 하는 게 매출이 되고요, 매출이 만들어지는 게 다시 우리한테 소득이 들어오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우리가 부의 재분배에 있어서 누구나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어지는 세상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누구에게나 부의 재분배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는 것과 아예 기회가 없이 계속적으로 소비만 이렇게 조정받고 내가 계속 소비만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처음부터 내가 소비를 마음껏 늘려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아메이 비즈니스 통해서 소득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막 쓰고 싶은 제품들이 있잖아요. 조금 고가의 제품들. 나 청정기도 좀 사보고 싶은데, 나 정수기 좀 사보고 싶은데, 아니면 나 남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좀 슈프리맥스를 좀 사서 써보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그 비용이 부담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여유 있게 쓸 수 있게 되는 그 시점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브론즈 빌더쯤이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내가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소비를 더 많이, 내가 써보고 싶은 것들을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게 어디서 만들어지냐라고 하면 바로 여러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캐시백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이 아메라는 회사가요, 어떤 기업보다도 이 부의 재분배의 기회를 우리한테 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아메이가 제품을 생산해가지고요, 회원 소비자한테 직거래를 해주는데, 그 직거래를 통해서 중간 마진이 남겨지는 것을 부의 재분배를 너희들한테 직접 해줄게, 소비를 하는 이 회원 소비자한테 직접 해줄게 라고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직거래 방식에 플러스 이렇게 나눠주는 것들이 우리에게 사업의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제품만 쓰는 게 끝이 아니죠. 부의 재분배만 주는 것이 아니라요, 비즈니스의 기회도 플러스로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필요 없는 제품, 내가 써봤는데 마음에 안 드는 제품, 이런 것들은 90일 동안 환불도 해주고요, 35%의 캐시백을 통한 부의 재분배를 해주고요, 또 내가 써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면 알릴수록 그 사람들이 또다시 부의 재분배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회를 나눠줄 수 있는 일이 아메이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의 재분배를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냐? 심플하죠. 그냥 원래 마트에 쓰던 거를 아메이 걸로 바꿔 쓰는 거예요. 왜? 아메이 말고 일반적인 마트에서 그냥 제품을 쓰던 거는 부의 재분배 기회가 아예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한테 들어온 건 하나도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건데, 아메이에서 우리가 제품을 구매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행동 자체는, 이 자체가 내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제품 써보고 내가 좋든 나쁘든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아메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그 일반적인 자영업이나 이런 사업에 비해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들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우리가 의식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교육 시스템까지 같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아메이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심플합니다. 회사와 회원 소비자 간에 직거래를 하는데, 이 점포가 없는 상태에서 중간 유통 단계에 관련된 비용이 안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의 최대 35%를 회원 소비자들한테
차등 지급을 해주는 사업이 바로 그냥 아메이 사업인 거예요. 다만 요 매출의 35%를 차등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자마자 35%를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건 욕심이 되는 거죠. 내가 유통하는 비용이 얼마 없는데 왜 35%를 바라냐, 이건 아닌 거죠. 하지만 일정 규모가 넘어서고 나면 얼마든지 너가 만들어낸 매출, 그 다음에 당신이 해내는 일에 대해서 부의 재분배 기회를 당신이 어떻게 구조를 짜냐에 따라서, 당신이 어떻게 비즈니스 하냐에 따라서, 당신이 얼마나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부의 재분배 기회를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기회를 만들어주고, 플러스 이 기회를 누구에게나 전달할 수 있게끔 우리가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메이 회사, 아메이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소비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생존을 위한 소비도 있고요, 행복을 위한 소비도 있고요, 성장을 위한 소비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생존을 위한 소비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도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 세계의 일반 사람들 한 56%가 1.8%의 부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일반적인 소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소비를 하기에도 빠듯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아메이 사업을 통하면 어떤 식이 생기냐면요,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처음에는 생존의 소비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소비를 통해서 내가 성장해 나가고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어떤 방식이 되냐면 바로 생존을 넘어서서 행복을 위한 소비 또는 성장을 위한 소비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메이 비즈니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딱 얘기하면 야, 그래, 역시 아메이가 최고네, 이걸 해야겠네, 이렇게 알아듣나요? 알아듣지 않는 게 문제죠. 도대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해하지 못할까? 왜 사업을 하지 않을까? 왜 그 고정관점에 잡혀있을까?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요즘에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도 이제 또 다큐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그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바라보는 아메이에 대한 관점과 그 사람이 바라보는 아메이에 대한 관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관점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상대방한테 상대방에 맞는 관점으로 아직은 이야기를 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사업 설명을 한다는 건 뭐냐면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단순히 보여주고 뭐 80만 마케팅을 하고 그다음에 뭐 아메이는 소비를 통해서 돈을 버는 일이야. 여러분, 처음에 여기 오셨을 때 소비가 매출이 되고 매출이 소득이 된다, 이거 이해가 되셨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메이 사업 설명 한다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보는 관점의 아메이를 상대방도 바라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아메이를 바라보는 그 관점 말고 내가 아메이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 사람도 바라보면 분명히 이 사업이 정말 괜찮게 보이지 않을까? 정말 아메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못 알아들을까? 이거를 딱 세 글자로 표현하면 바로 문해력 때문입니다. 문해력. 요즘 그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 문해력이요. 여러분, 생각보다 문해력이 학생들한테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문해력이 없어요. 문해력이라는 건 뭐냐면 읽고 쓰고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암만 열심히 설명을 해줘도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아메이 사업을 이해를 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반대죠. 반대.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딱 이 상황이잖아요. 열심히 얘기를 해주는데 얘는 열심히 듣고는 있어. 그렇구나 라고 얘기는 하는데 잘 들었어. 근데 나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결론이 나잖아요. 이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나는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대답은 하지만 이해는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뭐냐면 요즘 우리 ABO들한테 진짜 필요한 능력이 뭘까라고 하면 딱 이거예요.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구나. 상대방이, 여러분, 아메이 사업은요 생각보다 되게 고차원적인 사업이에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일들을 여기 안에서 많이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고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에 있어서는 되게 행복감을 느껴요? 두려움을 느껴요?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걱정이 되고 왠지 내가 잘 모르는 건 접근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다가가기도 어려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아메이 사업을 비전해 보겠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요즘 사업가들은요, 여러분, 이 쉽게 설명하는 능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 쉽게 설명하는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라고 하면 결국은 내가 가진 문해력이에요.
상대방의 문해력이 없어도 내가 문해력 수치가 높으면 상대방에 맞춰서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독서를 해야 돼요. 독서를. 우리가 왜 책을 읽어야 되는가 하면 내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요. 여러분, 내가 처음에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최근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페이스북에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이 이 독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독서를 시작을 하면 지식 습득자로 시작을 한대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계속해서 책을 읽다 보면 그 지식의 습득자를 넘어서서 지식의 창조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와, 너무 괜찮다 이거. 지식의 창조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 누구나 공감을 하실 거예요. 책을 여러 권을 읽다 보면요. 어느 순간 요 책에 있는 내용이랑 요 책에 있는 내용이랑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대화를 하는데 내가 굳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얘기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냥 막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 잠재의식에 들어있는 것들이 나오면서 상대방한테 표현을 하게 되고요. 또 심지어는 요 여러 가지들이 융합이 되면서 연결된 방식으로 상대방한테 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든 상대방이 여러분 책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조금 어려운 거를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풀어서 길게 쓴 게 책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해하기 쉽게 길게 풀어서 쓴 책인데 사람들은 이것도 사실 대부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계속해서 이 책을 읽고 지식의 창조자가 되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조차도 더 쉽게 상대방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문해력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창조자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내가 뭔가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문해력이라는 것은 관점을 내가 스스로 변화시키고 상대방에 맞는 관점으로 내가 변화시켜주기도 하고요. 상대방의 관점을 좀 더 내가 바라보기 쉬운 관점으로 설명을 풀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바로 이 지식 창조자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다큐멘터리 이렇게 나왔어요. 많이 읽는 사람이랑 많이 안 읽는 사람이랑요. 이렇게 여기 파란색이죠. 여기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빨간색은 많이 쓰는 거예요. 이 쓰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전전두엽입니다. 여러분 전전두엽. 전전두엽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사고하고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고 우리가 뭔가를 상대방한테 이해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책을 안 읽고 여기가 파란색으로 있는데 암만 아메이 설명 얘기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니 상대방이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어요. 이해를 못하는데. 그럼 뭘 해야 돼요? 요걸 좀 빨갛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걸 좀 빨갛게. 그래서 책을 읽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선인 거죠. 왜냐면 요게 좀 빨개져야 전전두엽이 좀 쓰는 머리가 돼야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좀 받아들여지고 그걸 이야기를 해야 그런 것들을 상대방들이 아 이래서 이런 얘기 나한테 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딱 터지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 나서 열심히 여기서 배우고 책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깨달음들이 오지 않나요? 우리가 핀 성장을 하면서도 깨달음이 오고 여기서 시간을 지나면 지날수록 분명히 같은 얘기 똑같이 들었는데 어느 날 다르게 들리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 한다면 이 전전두엽이 아 내가 조금 따뜻해졌구나. 아, 내가 여기 좀 더 쓰는구나.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들어지는 일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런 사람이랑 아메이 사업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랑 아메이 사업을 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전전두엽을 잘 쓰는 사람 하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 사람들이 왜 책을 안 읽지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 사람들이 다행히 내 말은 이해 못하는데 야 나도 좀 여기 전전두엽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오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책 읽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남들과 다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다른 사람들은요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전전두엽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내가 결정한 거를 스스로 행동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배우고 느끼고 하고 있는 그리고 생각하는 아메이 사업은 무엇인가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상대방이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어야지 아메이 사업을 하고 싶어지거든요. 과연 내가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는 게 저는 아메이 사업에 계속적으로 A뷰들을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제가 계속적으로 이걸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아메이 사업을 하는 우연으로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아메이의 관점으로 저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갔을 때 난 뭐 하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하지 마 이렇게 야 그거 망해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왜냐면 상대방의 관점으로 저를 바라보게 되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제가 지속적으로 여기서 계속 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아메이의 관점으로 사람들이 보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사업을 하든 안 하든 뭔가 제품 소비를 하기도 하고요. 소비를 안 하더라도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우회원이 하는 아메이를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저희 독서 모임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일주일에 책을 북미팅을 4개씩 해요. 책 다른 걸로 해가지고 제가 책을 잘 읽거나 막 되게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저를 좀 여기 좀 따뜻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북미팅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캐시플로우 모임이라든지 사람들이 계속 만나는 일들을 반복을 하고요. 저희가 어저께부터 또 뭘 하기 시작했냐면 저희가 이제 새로 이제 아파트 이사 가서 여기 아파트 커뮤니티에 제가 활동을 하잖아요. 이 커뮤니티에서 제 와이프 홍상희 리더가 그 피부관리사 그러니까 피부관리사 전문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계신 분들 중에 셀프 피부 케어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냐라고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4명만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한 2시간 만에 11명이 모집이 돼가지고 클래스를 2개로 나눴어요. 11명은 또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저께 첫 모임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이 와가지고 저희가 요 클래스를 운영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아메이 제품 써야 되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본인들 쓰는 제품 그냥 갖고 오세요. 그냥 그걸로 우리 셀프 케어 같이 해요. 그냥 이런 방식인 거예요. 왜냐면 그들한테 아메이 얘기도 알아들어요, 못 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직 문해력이 안 된다니까요, 그냥. 뭘 해야 되냐면 그들하고 관계가 쌓이고 그들의 뇌를 조금 따뜻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려고 그랬는데 어저께 공개가 다 됐어, 사실. 제품을 다 전 제품을 쓰고 화장품 어떤 거 쓰세요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오히려 좋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만남을 만들어 가다 보면 누군가 필요한 사람들이 오게 된다는 거죠. 이분들이 소비하든 안 하든 관계가 없어요, 저희는. 왜냐면 저희가 이들한테 하려고 하는 건 물건 판매가 아니라요. 저희 부부가 하고 있는 아메이 사업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진행을 하고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진행을 하거든요. 다 응원해요. 다 너무 좋아하고요.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요. 오는 사람이 다 선물을 갖고 오더라고요. 다 그렇게. 이런 일들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 애기 조리원 동기 분들이랑 계속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포도 판매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 사람한테 사실 저는 되게 특이한 사람인 거예요. 출근도 안 하는데 포도 팔지, 막 갑자기 피부 관리 모집을 하지, 캐시플로우는 경제금융 관련된 강의도 하지. 뭐 이상한 애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런 일들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집에 있으니까 좋겠다. 이런 방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뭐 부산이라든지 제가 지금 부산 쪽에도 제 파트너분들 있거든요. 부산이랑 분당이랑 해가지고 매주 이렇게 미팅을 따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들어 가는 건데 이런 걸 통해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이 진정성 있는 저를 계속해서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진정성은 스스로 무언가 성취하는 걸 계속 보여주는 일들을 하는 건데 결국은 이 의지하고 전문성이 더해졌을 때 신뢰가 만들어지고요. 그 신뢰를 통해서 상대방이 저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뢰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좋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착한 브랜드를 넘어서서요. 자랑스러운 브랜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우리 사업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뢰로 뭉친 자랑스러운 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야 우리 팀 진짜 멋져. 나 우리 스폰서하고 하는 게 진짜 너무 행복해. 다른 사람한테 나 우리 스폰서 진짜 자랑하고 싶어.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여기 말하는 이 꿈꾸는 모든 사람이 되고요. 그 사람이 기회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요. 아메이사는 세상에 가장 큰 기업은 아니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이죠. 뭘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통해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들도 당연히 같이 있고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엔 이거예요. 리더를 만나서 리더를 꿈꾸고요. 그리고 리더와 함께 내가 리더로 성장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리더로 성장하고 나면 내가 리더가 되고 나면 뭐해요? 다시 또 다른 사람을 리더로 키우는 일의 반복인 거죠. 왜 이 일이 정말로 가치 있고 멋진 일이냐라고 하면 롬무어의 확신한 책에 이렇게 나와요. 다른 사람을 이끌고 돕고 영감을 주는 게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래요. 가장 좋은 감정이래요. 여러분 이거를 반복해서 하는 일이 아메이 사업 아닌가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메이를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마치 아메이에 중독되고 아메이에 막 남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막 아메이 완전 선동돼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아메이 사업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영향력에 계속해서 중독이 되는 일의 반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다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무엇이 인생을 의미있게 만드는가를 나라별로 조사를 했는데요. 17개 국가 중에요. 14개 국가가 가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국만 물질적인 풍요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의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라고 해보면요. 여러분들 부의 재분배에 대한 기회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요. 이 사람이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가족이 훨씬 더 중요하게끔 만들어주는 일을 우리가 주변에서 얘기해준다고 듣지 않거든요. 내가 최우선이 가족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일을 그만두고 제 아이하고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가족이기 때문이다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제 꿈은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일들이고요. 플러스 제 삶에 있어서 제가 삶을 끝낼 때 저희 명문가의 초석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근데 명문가도 그냥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자본들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관련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전체적으로 다 잡고 제 삶을 마감하는 게 제 꿈이에요. 근데 이거를 완성시킬 수 있는 건 제 한 손주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아들, 지금 제 자녀도 이걸 완벽하게 만들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쉽게도 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게 만들어질 텐데 아직은 제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도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라나는 환경이 될 거거든요. 근데 제 자녀가 또 자녀를 낳은 제 손주 세대에서는요 아마 이게 거의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아메이 사업을요 한 3대 프로젝트로 보고 비즈니스 진행하고 있어요. 내가 이걸 만들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스로 내건 목표에 대해서만 압박감을 느낄 것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겁내면서 남들에게 미움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걱정을 해야 되는 건 내가 목표에 대해서 스스로 압박을 느끼고 이 압박에 의해서 스스로 포기하는 걸 가장 경계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계연도가 처음 시작을 했어요. 이 회계연도 처음 시작을 하고요. 제일 먼저 저한테 했던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도전할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진짜로 이번 회계연도를 잘 보낼 마음가짐, 그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놨는가 라고 했을 때 제 스스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 회계연도까지 그런 걸 다 준비해왔던 것 같아요. 이번 회계연도는 내가 뭔가 진짜 다르게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사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실제로도.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이미 1000만이 끝났습니다. 사실 20%가 이미 끝나 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냐에 따라서 내 삶이 정말 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요. 결과적으로 수치상으로 보여준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요. 의무이자 사명이며 책임으로 성공을 바라본대요. 또 성공을요. 나의 권리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성공이라는 권리를 부디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마시고요. 내가 온전히 이 권리를 간직해서 멋진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이곳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여행도 가고요. 함께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시간 동안 강의해주신 우리 우현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이 6일인가요? 네, 6일인데 1000만 넘었대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저희가 회계연도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지금 초반에 프로모션들이 지금 많이 걸려 있었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블루가 있었고, 그리고 그로잉 랩이 있었고, 그리고 어저께 이제 랩스가 있었잖아요.